네 이놈 하고 뭐하는 게냐 그렇게 일렀거늘. 안녕하세요. 카바커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초보인 제가 감히 초보 서킷러분들을 위해서 서킷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서킷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서킷이라고 하면은 편파적인 시선과 오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서킷은 경주용 차나 고성능 차만 갈 수 있다. 일반 차로 가면은 다른 분들에게 민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반떼, K3 그랜저 등등 국산차는 물론이고 튜닝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일반 경차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운전을 잘해야 갈 수 있다. 라이센스 취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이론 과정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배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에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만 좀 습득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본적인 수칙을 숙지하지 못해서 실주행에서 경고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직접 받으시면서 궁금한 점 직접 물어보시고 같이 주행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지면 좋겠죠. 이론 교육은 한 1시간 정도면은 다 끝납니다. 자, 이론 이수하시고 약 20분 동안 서킷 주행하시면 되고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누굴 추월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로 주행처럼 달리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저는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레이싱용 장비를 모두 착용해야만 한다. 사실상 긴팔, 긴 바지 그리고 헬멧만 있으면 됩니다. 헬멧은 직접 구매해서 가셔도 되고 서킷 가셔서 하루 종일 10,000원에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긴팔, 긴 바지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양말 꼬매서 팔다리에 감고 타시거나 그것도 싫으시면 패스하세요. 자, 네 번째, 서킷을 탄 차량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글 설명란에 보면 병적 관리된 차다 라고 많이들 홍보를 하죠. 외장에 대해서만 병적 관리된 차가 대부분이고요. 외장 관리 안 된 차들도 어차피 잘 닦고 광택 한번 돌리면 새 차만 되는 거 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고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가 기능적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나느냐 이 영역인데 서킷 다니신 분들은 외장뿐만 아니고 소모품부터 내부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차가 잘 굴러가고 또 오래 탈 수 있는 관리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병적 관리가 진짜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서킷 안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다. 확률로 따지자면 모든 건 운전자의 석양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 도로처럼 교차로가 있거나 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지키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나는 대부분의 차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남이 와서 잘못해가지고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서킷에서는 같이 달리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도는 시간, 즉 랩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하죠. 코스가 끝나기 전에 엑셀을 급하게 밟아가지고 오버스티어가 난다던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던가 해서 혼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초보분들은 전체적인 랩타임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코스를 익히고 한 코스 한 코스 적절한 횡지를 느끼면서 즐겁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킷 입문을 함에 있어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서킷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서킷 안에서 차대차 사고 시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자신의 차는 자신이 고친다가 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100대 0이다 70대 30이다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킷 문화라는 것은 과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와 정신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문화는 지켜져야 할 것, 즉 정신이라는 것이 생겼고,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신은 이렇습니다. 서킷 안에서는 발목을 조이는 법이 생겨서도 안 되고, 커다란 룰 안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서킷러들이 자유롭게 타는 것이 추구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정신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서 서로를 조이는 것보다는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어느 동호회 어느 분이 쓰신 글 중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저 또한 동의하는 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타임 주행한다면 무조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 주행이 타인의 베스트랩에 방해주지 말아야 되고, 앞차가 나보다 느리면 안전하게 추월해야 하고, 뒷차가 나보다 월등히 빠르면 내가 내 베스트랩을 포기하면서라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미덕이고, 현저히 느린 앞차가 안 비켜준다고 배틀 상황으로 막 찌르는 것도 좋지 않고, 뒤에 안 보고 마이웨이 타면서 본의 아니게 막는 것도 좋지 않고, 나도 안전하게 남도 안전하게, 불의의 사고가 나도 쿨하게 스포츠 주행 서약서 쓴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가해자에게 바친 건지, 내가 레코드 라인에서 천천히 얼쩡거려서 가해자가 돼서 바친 건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서킷이란 그런 곳입니다. 서킷인은 서로 배려해야 해요. 남의 주행을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서킷 문화에 들어오실 준비가 된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자동차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